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어떤 분이 퍼온 글을 이제 올린 건데요. 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민주당이라면 세월호에서 얻은 노하우를 한 번 더 이용할 수도 있을 듯. 아래 글이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퍼온 글입니다. 이렇게 하고 글을 펐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재명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중국, 북한,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언론노조, MBC와 골수 주사파가 기획해 만든 끔찍한 사건이 이태원 참사다.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이들이 기획한 내용은 코로나로 그동안 행사가 중단되었다 재개한 할로윈 행사에 많은 군중이 모이는 것을 알고 MBC 핵심 노조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주사파 행동대원 간 비밀회의에서 행사에 더 많은 군중이 모이도록 행사 하루 전 밤 MBC 메인 뉴스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기획하였고 MBC는 행사 전날 밤 여러 꼭지 뉴스로 보도하였다. 이들의 계획대로 많은 군중, 특히 젊은 세대들이 모였다. 행사장에 행동대원 5, 6명이 머리에 토끼띠를 두르고 결정적인 순간에 군중 뒤에서 밀어라는 신호로 군중을 밀면서 도미노처럼 넘어져 압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주사파 공산 세력은 이 사고를 이용해 세월호 사건처럼 기획하였다. 다블당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정부를 성토하고 촛불 주동 세력들은 길거리에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행사를 대규모로 벌일 것이다. 이재명 수사 중단하고 문재인 수사까지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이들이 기획한 것이 끔찍한 이태원 사고다. 이처럼 주사파 공산 세력은 윤 대통령 방미 때 윤 대통령 사담 이야기를 MBC가 짜깁기 왜곡 보도가 실패하자 이 세력들은 끔찍한 이태원 참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것이다. 세월호로 박근혜를 탄핵해 주사파 정부를 만든 이들은 이재명 수사가 본격화되고 문재인까지 수사를 좁혀오자 위기를 느낀 이들은 끔찍한 이태원 참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잔인무도한 공산 집단이다. 앞으로 전개될 이들의 행보는 정치 쟁점으로 정부 예산, 심의 보이콧, 촛불 집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단독으로 의결할 것이다. 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야. 여기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설득력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토끼띠 두르고 5, 6명이 토끼띠를 두른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러를 했는지 미러는 다른 사람들이 했는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수상한 게 거기서 누가 신호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지휘봉 같은 거로 그것도 좀 이상하고 여러 가지 미러를 여러 명이서 뒤에서 밀어대는 건데 거기서 상식적으로 밀으면 넘어질 거 뻔하거든요. 넘어지면 압사사고 나는 거 뻔한데 왜 미러 했을까? 이건 무슨 작전에 의한 거 아닌가? MBC는 왜 전날 그렇게 할로윈 나가라고 세차게 보도를 했나? 이건 결국은 이런 어떤 스크럼을 짜고 이들이 MBC는 보도하고 자, 몇 명 투입해서 간첩 같은 사람들이죠. 미러해서 압사사고 만들고 앞에서는 못 빠져나가게 막고 이렇게 하고 용산경찰서장은 늑장 대처하고 보고도 늑장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구조가 안 되게끔 그래야 많은 사람이 사상하니까 이거 아닌가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의심이 지금 용산 경찰서장한테도 좀 가고 있는데요. 그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진짜 개입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직무유기 정도였는지 그건 조사가 필요해 보고요. 해보이고요. 왜냐하면요. 이들이 세월호에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요걸 또 올려주셨는데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안과 세월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는 2017년 대선 토론 내내 보기 싫은 노란 리본을 달고 나왔으며 대통령이 되고 난 후 바로 떼어버렸다. 그리고 세월호 특검을 6차례에 수백억을 소비했고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 그리고 전남 진도에서 발생한 일이나 누구도 전남 도지사 탓을 하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 끼니를 걸은 교육부 장관이 컵라면을 먹었다고 사퇴하라며 욕했으나 한정식집에서 호화 만찬한 문재인은 대통령까지 됐다.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와 아무 관련 없는 광화문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으며 전 국민의 슬픔을 강요했으며 온갖 특혜를 누렸다. 자, 이런 글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문재인이 재미를 보고 오죽하면 고맙다 아이들한테 방명록에 그렇게 쓰고 결국은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고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월호로 대통령 된 거예요. 그렇다면 문재인이 이렇게 된 거를 본 이재명은 벤치마킹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대통령이 되려면 문재인식을 따르면 되겠다. 일단 자, 문재인이 영남 사람인데 호남 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돼서 대통령을 먹었잖아요. 근데 세월호를 이용해서 먹었다. 그러면 나도 어떤 그런 사건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이재명은 감옥 가야 돼, 대통령커녕. 그런데 감옥도 안 가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겠느냐. 합리적인 추측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재명은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이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형수 욕설. 그거 일반 사람 못해요.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밖에 못할 거야 아마. 그렇지. 측근들이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모른다고 그러고 측근들은 또 왜 이렇게 4명씩 죽었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60몇 명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 이런 거. 그런 증언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문재인이 세월호로 대통령 되는 걸 보고 자기는 대통령 꿈을 안 꿨겠어요? 그러면 뭔가를 일으켜야 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걸 기다리다가 하세월이니까 뭔가를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자연스러운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태원 참사 아닌가. 지금 목젖으로 수사의 칼날이 왔거든요. 이것도 돌파하면서 아주 이참에 돌파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으로 된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그게 과연 그냥 음모론적 시나리오일 뿐인가? 현실성은 없는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고요. 용산 서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양반이 행방이 이상한데 새벽 1시 장관 브리핑 때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전에 출동이 늦장하고 1시간 반 동안 10분이면 차 타고 오고 30분이면 걸어서 올 동네에 있었으면서 90분이 걸려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나타나서도 보고를 안 하고 또 몇 시간을 또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했는데 새벽 1시 장관 브리핑 때도 안 보였다는 게 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태원 할로윈 참사 당시 현장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용산 경찰서장인데 총경입니다. 이임재. 이날 오후 11시 5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했는데 사고 난 지 50분 참사 난 후 50분 뒤입니다. 근데 보고는 참사 나기 전에 보고는 이미 받았어요. 여기 이상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 술자리에서 나갔어요. 식사 자리에서. 그런데 90분간 뭐 했느냐? 뭐 이상한 얘기 나중에 변명이라고 한다는 게 뭐 차가 막혀서 어쩌고 하는데 걸어서 20분 거리예요. 차 막히면 걸어오면 나중에 차에서 내려서 걸어왔다는 건데 그게 그리고선 그 현장에서 한 뭐 80m인가 얼마 떨어진 그 파출소 이태원 파출소의 옥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 압사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팔짱 끼고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장관이 브리핑하는데도 안 나왔어요. 거기 현장 상황 총 책임자가 현장 최고 책임자가 용산 경찰서장인데 장관이 브리핑할 때 안 나왔어요. 이게 뭔가? 이게 뭐지? 거기 파출소에 있으면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상한데요. 이 사람이 수상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 사태를 최소한 아주 좋게 잡으면 직무유기인데 아주 100번 양보하면 직무유기인데 저는 단순히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고의로 현장을 피했고 고의로 늦게 갔고 고의로 늑장 보고를 했고 고의로 새벽 1시에 장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다음날 새벽 1시 5분에 이태원 찾아서 이제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의 현장 보고 받을 때도 이 용산 경찰서장은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잇따라 왜 현장에서 이런 브리핑 때도 모습을 나타나지도 않았느냐. 그냥 그 텔레비에 나온 모습 봤죠. 용산 소방서장이 마이크를 떨면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거. 경찰서장도 거기 있어야죠. 근데 이때 또 새벽 4시 20분에 세 번째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때도 안 나오고 용산서 형사과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왜 이 사람 안 나왔지? 뭔가 구리는 게 있나? 자기 얼굴이 화면에 나가면 안 되는 게 있나? 뭘 알고 있나? 무슨 지시를 받았나? 무슨 공모를 했나? 왜 이렇게 몇 번씩 브리핑하는 현장에 현장 최고 책임자인 서장이 왜 안 나와? 이게 이상한 거예요. 파출소 건물 옥상에서 보고 있었는데 팔짱을 끼고 야
이 사람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합니다. 여러 가지로. 원래 범인은요, 사고로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이라지 않습니까? 이 사고는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제가 그냥 기우이길 바랍니다. 기우에서 추측성 시나리오를 썼다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섭습니다.